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앞 시간에 우리가 하다 말은 직접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본체 이동, 굽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6번을 눌러서 등각으로 만들어 주고요. XZ 평면을 새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직사각형 두 점 있죠.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 높이 있죠. 저기는 한 15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자, 높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직접이라는 거 있죠. 직접에 보면 이동, 크기, 축척, 회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면을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요 면을 제가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쭉 당겨보면 물론 여기 수치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를 줘볼까요? 그리고 엔터키를 해주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mm만큼 키워줬죠. 자, 이번에는 요 면을 잡고요. 뒤쪽으로 밀어볼까요? 이번에는요. 부호가 빼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빼기 10mm 하고 엔터키 해주면 면이 또 이동이 되면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솔리드 이 자체로 옮겨가 볼게요. 그러면 이 면을 클릭을 하고요. 자, 화살 촉이 가는 방향이다 라고 했었죠. 전 시간에. 그래서 뭐 여기로 가겠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요. 부호가 또 빼기가 되죠. 그러면 빼기 10mm.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가 솔리드 자체를 이렇게 옮기는 일은 크게 드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여기 크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동 말고요. 자, 요 면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면을 잡고 당겨주면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면 자체를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에는 지금 보면 간격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름 반지름은 곡면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축척이라는 걸 해볼게요. 축척. 자, 축척은 솔리드 전체가 되겠죠? 얘를 잡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1.5배를 키워볼게요. 그러면 1.5 하고 엔터키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커졌죠. 그렇죠? 근데 만일이죠. 비균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축척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솔리드를 하나 잡고요. 자, 이쪽이 지금 X방향이죠. 자, X방향은 예를 들어서 절반을 줄일게요. 0.5 정도. 그 다음에 Y축 방향이 있죠. Y축 방향은 2배를 키울게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는 한 1.5배 정도만 키워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 개가 각각 다른 부분으로 또 작업이 되죠. 엔터키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이라는 걸 해볼게요. 회전. 그러면은 자, 면을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 회전할 수 있는데 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면을 지금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어느 방향? 요 방향. 자, 그러면 현재 요 방향을 가지고 볼게요. 요 방향을 가지고 여기 동그란 점을 잡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제도와 비슷한 각을 가지게 되죠. 체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여기를 중앙보다는요. 이쪽이 아래쪽을 잡는 게 요걸 기준으로 사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이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금방 했던 제도라든지 또는 두껍게 하기보다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또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료할 때는 X.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모양들은 여기에서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일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면삭제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면삭제도 기능을
잘 기억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F6번 해주고요. 자, XY 평면을 새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고요. 자, 링 모양을 그릴게요. 크기는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돌출해서 양방향으로 할게요. 양방향. 그리는 그냥 요 화살촉을 잡고 당길까요? 확인. 자, 그리고 XY 평면을 한 번 더 새 스케치를 할게요. 자, 요거는 실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밑에서 자, 그리고 요 직선이 그렇죠?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일치. 자, 요 선분은 요 중심을 통과해라. 그리고 요 중심선은 요 세로선은 중심선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F6번 회전. 원이 너무 크네요. 원 크기를 요거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지금은 3D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 바로. 자, 다시 회전을 해볼게요. 확인. 자, 실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 형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모델링 하다 보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 면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럴 때 면 삭제를 합니다. 면 삭제해서 수정을 체크해 주고요. 여기와 요 면을 삭제를 하겠다. 확인해 주면 이렇게 쏙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면 삭제 기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편집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부분도 없잖아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면 삭제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또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본체 이동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본체 이동. 본체 이동은 아무래도 전체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새 화면을 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부품. 여기에 있는 그 굽힘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화면을 좀 눕혀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XZ를 새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만 그릴게요. 그리는데, 자, 요거 길이는 100을 줄게요. 굉장히 크게 그렸죠? 탭, 높이는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물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요거 10mm 정도만 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자, 돌출. 두께는 한 2mm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먼저 본체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본체 이동해 보면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자유 끌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 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닫고요. 움직여주면 우리가 움직이는 위치로 마음대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적용하면 요철이 이동이 되었죠. 근데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유는요. 요 X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X값으로는 이동을 안 하고요. Y값으로는 예를 들어서 20을 이동하겠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20만큼 이렇게 이동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게 지금 자유 끌기고요. 자, 여기를 클리어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자유 끌기고 두 번째 보면 레이라는 거 있죠. 레이는 우리가 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 즉 엣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모서리나 요 모서리의 방향 똑같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든지 또는 반전을 시켜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적용 또는요. 이번에는 다시 이게 자유 끌기로 바뀌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또 그러면 이쪽 방향이 나오죠. 자, 적용.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있죠. 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90도 회전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180을 해볼까요? 그거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자, 확인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본체를 위치 이동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할 때 쓰느냐면 여러 가지 부품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방향을 오인을 해서 엉뚱하게 모양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본체 이동은 일단은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또 새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을 여기다가 대충 하나 그려가지고요. 치수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는 한 25 정도로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 다시 요 면을 다시 새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을 사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각도는 한 60 정도 하고요. 치수는 우리가 못 주죠. 치수를 주려고 그러면 분할을 시켜버리면 돼요. 여기를 분할을 시킬까요? 분할을 시키고 나면 자 선이 이렇게 꺾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선상 여기와 요 선은 같은 선상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까 분할된 요정 과정이 있죠. 요정 과정을 25를 해볼게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여기에서 이제 굽힘을 해보려고요. 밴딩입니다. 자, 그러면 절곡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휘울 거냐, 휘물 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돌아가죠. 이때 보면은 값을 우리가 반지름과 각도 또는 반지름과 호길이 또는 호길이와 각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10이 되어 있는데요. 반지름을 5로 줄여 볼게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당겨왔죠. 각도는 예를 들어서 180을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판금에서 보면 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햄. 햄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철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나머지 철판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붙인 다음에 눌러서 모양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양쪽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눕혀줄 수도 있어요. 요 간격이 좁아지는 거는 요 살두께만큼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런 모양은 충분히 가능하죠. 요 모양 옆에서 본 모양 그래서 돌출하면 가능한데 자, 요 부분이 사실은 힘들죠. 우리가 방향은 얘로 바꿀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런 모양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솔리드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될 거예요. 실물을 만들지 않은 이상.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굽힘 기능을 써서 실제 물체를 우리가 휘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밴딩 기능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요것도 항공기 관련 쪽에서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그렇죠. 일반 여객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객기 꼬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여객기 꼬리들 보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릴 때는 넓게 한 다음에 중심을 잡아서 돌려주면 여객기 꼬리처럼 이런 것도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복사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객체 복사는 주로 서피스 작업을 할 때 또는 이 형태를 솔리드 객체를 또 복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정을 하고요. 만일에 여기 보면은 복구된 형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복구된 형상을 하게 되면 이쪽에 따로 똑같은 솔리드가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곡면으로 해볼게요. 자, 지정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솔리드 본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확인을 해주면 곡면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이 곡면의 가시성을 제가 꺼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여기에서 본체 이동. 자, 이 본체를 방향을 저쪽으로 가져갈까요? 자, 요때 이걸 쓸까요? 여기에서 레이. 이쪽 모서리로 해서, 그쵸? 요 방향으로 해서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20을 가겠다.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곡면의 가시성을 켜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요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곡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물론 이거는 솔리드로도 변환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스티치라는 거 있죠. 꿰매는 거죠. 그래서 곡면 스티치에서 얘를 지정하고 적용을 하면 다시 솔리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리드 본체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명령을 다룰 수 있으면 웬만한 솔리드는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 명령어 사용 방법은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학교 우리 그 수업 하는 데 있죠. 자료실에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있죠. 요 모양, 그 다음에 요 모양, 요 모양, 요 세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화면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부품을. 자, 지금 현재 요 형태 있잖아요. 처음에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조금 뭐 특징적인 부분이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여기서 본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니은자 모양. 자, 그래서 F6번. 여기서는 XY 평면을 새 스케치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만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전체 길이는 82가 되고요. 요 전체 높이는 30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께는 현재 18mm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요거 두께 있죠? 요거 두께는 14mm가 되어 있네요. 여기 14, 그쵸? 그리고 여기 18mm.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자, 돌출을 하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봤을 때 양쪽이 대칭이잖아. 그쵸?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주고요. 거리는 46을 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요 가운데를 먼저 파내고 뒤를 파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 자, 굳이 평면으로 안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 모양이 끝에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중에서도 가운데 점이 저기 중심점 슬롯을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 요 중심이 바로 잡히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바깥에는 어차피 버려질 거기 때문에 그냥 둬도 무방합니다. 자, 치수를 주고요. 요 폭은 1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끝점까지 있죠. 요 치수는 22가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돌출. 여기가 되겠죠. 차집합. 거리는 다음 면까지.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윗부분. 자, 이 윗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윗부분은 모서리를 먼저 잘라버리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보면은 요거 높이가
높이가 7이 돼 있고, 그렇죠? 요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 이루는, 여기가 지금 30이면 여기도 같이 3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못따기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요. 요 각도 있죠. 여기가 30이 되면, 여기가 30이 되면 여기 각도는 60이 되겠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못따기에서 거리와 각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7mm, 각도는 60mm, 60도 됐죠. 그러면 요 면에서 그렇죠. 우리는 요 면에네 그렇죠. 요 면에서 요 모서리 쪽으로 60도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적용. 왜 이렇게 하느냐면 현재 이쪽 거리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요 면에서 하면 되는데 거리는 반대편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요 면에 대해서 요 모서리가 60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다시 자, F6번 해볼게요. 이번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요 폭이 5mm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38mm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리는 뭐 5mm, 두 번째 거리는 38mm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클릭을 해볼게요. 방향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전. 그러면 여기서 5mm, 요까지 38mm가 간 거죠. 자, 적용. 그 다음에 요 모서리 해볼까요? 요것도 방향 반전. 모양 그대로 나왔죠? 확인.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가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요 뒷부분 파내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자, 파내는 거는 밑에서 파도 되고 위에서 파도 돼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새 스케치. 자, 위에서 본 모양. 지금 보면은 요 끝에 있죠? 끝에서 들어와 있고 중앙에가 이게 30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모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직사각형. 자, 여기 이미지점에서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요. 요때 이게 실선이 따라 나오면 구석을 같이 묶는 거다라고 했죠. 자, 이래 놨고요. 이제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간격이 현재 30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이 점 있죠. 요 점을 클릭을 해서 요 치수는 요 30을 클릭하고 나누기 2 하면 정중앙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폭은 현재 9mm가 되어 있어요. 9mm. 물론 이제 요 모서리를 여기다 완전히 부착을 해줘도 되고 부착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질 부분이니까. 근데 일단 부착을 해볼게요. 자, 요 모서리는 여기에 부착이 되고 요 모서리는 여기에 부착이 되어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요쪽에 있죠? 여기서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출 여기와 여기를 차집합. 거리는 다음 면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예제가 손쉽게 만들어졌죠. 요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명령어를 내가 불러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습이 좀 되어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위가 곡면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곡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분할이라는 기능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열어볼게요. F6번. 자, 요거는 요쪽에서 본 모양이겠죠? 여기서 본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XY 평면이 되겠죠? 새 스케치. 가운데 필터 물 클릭했고요. 자, 그러면 저거 모양이, 그쵸? 모양이 비슷하게만 일단 그려볼게요. 자, 위쪽으로 하나 그려주고, 그쵸? 요건 두 개가 조금 다르니까. 자, 실선. 자, 저쪽에서 실선 나오면 높이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높이가 지금 같죠, 그렇죠? 먼저 그러면 일치해서 자 요 선은 요 꼭지점하고 높이가 일치가 되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다가 할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치수를 한번 볼게요. 치수를 보면은 여기에서 저 요쪽 요 끝에서 여기까지 13mm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멍에서 저쪽 구멍까지 89가 있고 전체 길이가 115라는 거 있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치수가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치수를 먼저 줄게요. 주고 이게 정중앙이라 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115 뻥튀기가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현재 13mm고요. 13mm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중앙에 여기 있죠. 여기가 35m. 그래서 35mm.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있죠. 요거 높이는 현재 17mm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높이가 13mm가 되어 있고요. 13mm. 그 다음에 요 폭이 현재 25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폭이 19가 되어 있고요. 여기와 여기까지 치수가 63이 되어 있습니다. 63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25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40이 되어 있어요. 40.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을까요? 요거 높이 들어갔고, 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중앙인가 한번 볼까요? 요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사실 딱 정중앙이네, 그렇죠? 딱 정중앙이 되니까 그러면 치수를 자, 여기에서 요점이 되겠죠? 요 치수는 요 35 나누기 2 이렇게 주면 딱 정중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높은 데까지 64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거 높이까지는 64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치수가 완성된 거죠.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돌출. 자, 이런 것도 양방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폭은 32가 되어 있죠. 32 확인.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반지름 35가 있죠. 치수를 한번 볼게요. 35. 자, 그러면 요 면을 다시 새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심은 여기에서 16mm 떨어진 지점이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을 그려서 뭐 호를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호 중에서도 요거 있죠. 중심점. 그럼 여기 한 점을 대충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점까지 그리는 정확하게 16mm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에 반지름 있죠? 반지름은 35. 그 다음에 접선 있죠? 자, 요 곡선은 여기에 접해라.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다음 펑션키 F6번 또는 이제 요 집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돌출. 현재 솔리드 면이 하나 있고, 그렇죠? 서피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피스 해서 요 곡선을 잡아요. 그리고 요 나오는 방향 화살 쪽에 있죠? 자꾸 반대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여기 있죠? 솔리드 분할. 자, 여기서 면 분할이 아닌 솔리드를 자를 겁니다. 그래서 분할 도구는 얘가 되겠죠?
그리고 버려지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주면 위쪽에가 동그랗게 잘 됐죠. 자, 그리고 돌줄 곡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이게 못따기가 돼 있어요. 10mm에 45도. 그러면 못따기. 거리, 지금 이제 각도가 45도일 경우에는요, 첫 번째 요 기능을 그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10mm씩 확인. 자,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구멍은 굳이 우리가 스케치를 안 해도 되죠. 자, 여기서 구멍 명령을 주고요. 자, 이쪽 측면 모서리 하나 찍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모서리 좀 보면은 바닥에서 33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 모서리를 지정하고 거리는 33. 그 다음에 요쪽 모서리 지정하고요. 요거 전체 높이, 여기 13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3. 그리고 2-파이 13 돼 있죠. 그러면 파이 13짜리가 2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름은 13을 줍니다. 13. 그리고 옵션은 이거 전체 관통이 되겠죠. 확인. 구멍이 한쪽, 이 치수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죠? 16이죠. 16.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스케치를 수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요 자체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숫자 13 있죠? 요 치수를 13이 아니고 16. 예,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저 부분 끝났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양쪽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쵸? 요거는 직선을 좀 활용할게요. 자, 요 윗면을 새 스케치를 하나 들어가 가지고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을 할게요. F7번. 자, 직선을, 자, 여기에서 임의의 점에서 직선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요 직선의 전체 길이를 89.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여기서 보면 13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13.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요까지도 13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치수도 13이다. 그렇죠? 그리고 구멍을 자동 뚫게 해볼까요? 자, 그럼 ESC 눌러서 명령 취소하고요. 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자, 요거를 여기 중심점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여기서 구멍 명령을 줘볼까요? 그러면 자동 인식을 하죠. 구멍의 지름은 11mm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름은 11mm다. 해서 확인해주면 이 작업이 끝났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에 곡선을 봤을 때는 있는 명령 중에서 어떤 명령을 활용하겠다. 이런 게 자꾸 떠올라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요런 예제를 처음 딱 받으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 중앙에 있는 파이 30이라는 이 원이 용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 원은요, 요 안쪽에 있는 기울어진 부분이 있죠? V자 모양. 그 모양을 그리는데 사용될 그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부품. 그리고 F6번요. 자, 요 모양은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본 모양이죠. 여기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XY 평면을 다시 새 스케치를 하고요.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특징적인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중심점 나눴고요. 그 위에서
그냥 먼저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치. 자, 요 중간점을 요 점하고 일치를 시켜주고요. 이게 습관화되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동일이라는 거 있죠. 항상 거리와 각도가 있을 때 각도 부분을 먼저 동일을 해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와 이 거리가 같고 여기와 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갔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일 큰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106대 있죠. 자, 요거 전체 길이가 106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께는 14가 되고, 그렇죠? 14.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54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요 위에 제일 높은 자리 있죠. 요 뒷부분이 가공이 됐는데요. 가공되기 전이에요. 여기까지 요 중심에서 32짜리 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대충 지름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지름 32인 원을 먼저 그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중심점은 요 선상에 존재를 해라. 그럼 높이가 같아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여기 54 나누기 2. 그러면은 정중앙으로 들어갔고, 그쵸? 치수가 하나 빠졌네요. 요 바닥에서 요 위에까지 요 높이가 현재 21이 돼 있네요. 21.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요 밑에 요 선 보이죠? 요 선이 이 원에 접하고 있고, 여기가 이 원에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도는 30도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 자, 이 원에 이 직선이 접하고 있고요. 요 직선이 여기에 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얘는 접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구속에서 동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각도만. 자, 여기 각도가 지금 30도가 됐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3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봤을 때 여기도 30이 되겠죠. 억각이니까. 그러면 치수를 여기와 얘를 줘도 무방하겠죠. 여기 각도가 3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은 요 홈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지우는 건 아니겠죠. 구성선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또는 큐브의 요 집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돌출 전체 높이는 50입니다. 그래서 52만큼 그냥 확인을 하고요. 자, 이 뒷부분 턱이 있었네, 그렇죠? 자, 저 턱을 먼저 빼낼까요? 턱은 그러면 요 옆에서 바로 같이 빼버릴게요. 자, 여기를 새 스케치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죠? F7번 할까요? F7번 하면 여기서 조금 들어와 가지고 있죠. 조금 들어와서 이런 모양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는 자, 여기에서 요거 치수는 현재 5mm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와 요거 차이가 6mm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가 5mm가 있네요. 그렇죠?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물론 이제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못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돌출 요 모양을 차집합. 거리는 지정면보다는 이제 전체를 할까요? 전체를 해주면 전부 다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자, 이제 못따기 45도 각이니까, 그쵸? 45도 가니까 그럼 못따기 거리는 그냥 21 그대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요 모서리를 똑같이 그대로 날아가죠? 자, 적용. 다음에 여기에 못따기가 또 13에 45도죠. 그러면 13을 그대로 줘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확인. 자, 구멍이 총 4개죠. 그쵸? 이럴 때는 따로따로 뚫지 말고 한 번에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요 윗면을 다시 새 스케치를 하고요. 자, 다른 것들은 자, 구성선으로 다 바꿔버릴게요. 형상 투영된 거. 자, 그리고 직선을 네모를 하나 그릴게요. 요 홀 간격이 80이겠죠? 80에 19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80, 탭 19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것만 싹 지정할게요. 요것만. 그리고 중심점을 해주면 전부 다 내 모서리가 중심점으로 바뀌었죠. 한 번에 뚫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치수 명령을 주고요. 지금 현재 보면 뒤에서 13.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13mm 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3 더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도 13mm 이렇게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 다음에 요 집 모양이나 또는 F6번 그리고 구멍을 해볼게요. 그럼 네 군데 그대로 인식을 했죠. 다음에 지름은 4대시 파이 10mm 되어 있죠. 그래서 반지름은 10mm다. 확인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고 이런 홀 작업하는 것도 한 번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삭제. 하나만 하고요. 하나는 대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로. 자, 평면으로 안 돌릴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직선을 반듯하게 있죠. 반듯하게 직선 길이를 19를 바로 줄게요. 그리고 치수를 주면 되겠죠.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13m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13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구멍. 이번에 우리가 십자가 점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요. 우리가 클릭하는 것과 클릭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거 있죠. 대칭에서 요 구멍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대칭 평면은 여기에서 YZ 평면을 지정을 하는 거죠. 해서 확인하면 또 쉽게 나오죠. 그래서 전자에 한 번에 구멍 4개 뚫던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거를 더 활용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에 구멍을 동시에 4개 뚫었던 거는요. 요거 전체 크기가 변경되더라도 구멍의 위치 변경이 안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106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200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크기가 커졌죠. 그렇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가면 구멍의 위치도 동일하게 위치 변경이 일어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 번에 뚫는 것보다는요. 지금처럼 대칭을 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정석이다 저게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상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패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패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